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오늘 장 후반 부분에 LG화학의 분할 관련, 물적 분할 관련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면서 5%대 급락을 했죠. 참 주주가치 제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했었던 LG화학 CFO의 발언을 상기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분할 그리고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 대한 내용, 그 차이, 또 그 속에서 물적 분할을 하는 LG화학 이렇게 급락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사 내용에. 거기에 몇 가지 중요 기사 부분들을 한번 여기 카페에 올려놨던 부분인데, 하여튼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분 분사를 안건을 한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죠. 그 속에서 이 12월 1일, 그리고 12월 1일 부분에 분할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17일 날 이사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사실 분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시장의 판단이었죠. 왜냐하면 이 배터리 업체가 LG 화학으로 돼 있으니까 섹터 부분에 있어서도 이 LG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사업 가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이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소 이 분사에 대한 요구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 지난 2년 사이에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에 약 10조가 넘는 돈을 2년 사이에 투자했기 때문에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또 공장 증설을 위해서도 3조 원 이상이 필요한 부분, 지금 글로벌 시장 마켓 1위를 확보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설비 투자가 필요로 하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여하튼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나름대로 분할에 대한 흐름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물적 분할이 유력하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LG화학이 장 후반에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부분 중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은, 인적 분할은 주식을 매수하고 물적 분할은 주식을 단기적으로 매도한다 라는 게 이제 사실 일반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정리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인적 분할, 스핀오프, 물적 분할, 스프릿 오프 이 부분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적 분할은 뭐예요? A 회사가 분할 전인 이익 도표에서 A 회사가 B, C로 나뉘어지는데, 그 나뉘어진 비율에 따라서 B와 C를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주주 구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분할 비율대로 지분을 그대로 나누어 갖는 거니까 회사도 그렇고 주주도 별 크게 영향받는 게 없어요. 그리고 분할된 회사도 바로 주식 상장을 할 수 있고, 절차가 복잡하지 않는 수평적 분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요 물적 분할의 부분은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기존 회사가 분할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 형태의 부분인데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다는 겁니다. 그죠? 주주는 그 신설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보유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00% 지분 관계 때문에 분할되는 신설회사는 비상장 기업으로 남게 돼요. 그죠? 이 지분 관계 때문에 곧바로 상장할 수는 없고, 또 상장의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배권 행사가 쉬워지지만 소액주주의 반발이나 주주총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그 장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물적 분할된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IPO 시장에 나가는 물량만큼 기존 주주들은 지배력과 성장성을 잃게 되고, 특히 물적 분할된 회사의 가치가 높다면 기존 회사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 물적 분할을 싫어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차이는 새로 생기는 회사의 주식 소유권이 기존 회사의 주주에게 있느냐 아니면 기존 회사에게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LG화학으로 말하게 되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뭐예요? 주주, 그 새로 생기는 신설 회사에 대한 주주권이 있는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뭐예요? 회사 LG화학이 갖고 있고 기존 주주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LG화학이 100%를 신설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가치는 그 자회사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삼성물산을 비교하는데, 삼성물산이 뭐에 그 지분 가치에 비해서도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그럴 수 있는 우려, 그런 부분들이 뭐에 톡톡 튀는 그런 자회사보다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안 좋은 부분을 갖는 거죠. 자, LG화학이 여러 사업부가 합쳐진 상태에선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터리 부분이 따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주주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인 겁니다. 배터리 생산 설비를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LG화학이 향후 배터리 치킨 게임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분할을 하는 거고, LG화학이 인적 분할 또는 물적 분할을 통해 배터리 사업을 분사해서 기업 공개를 하는 것이 단기간에 자금을 끌어모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차동석 LG화학 최고 채무 책임자가 CFO 부사장이 배터리 사업 분사와 관련해서 사업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럼 당연히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인적 분할을 하는 게 기존 소액 주주들한테는 유리한 방식이죠.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하지. 그죠? 투자할 돈이 많은데 그 투자 이렇게 보니까, 그죠?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 IPO 공모하니까 자금이 벌떼같이 오더라. 그거 너무 부러웠다. 그죠? 그래서 물적 분할해서 이후에 IPO하는 그 방식을 택했다라고 솔직하게 차라리 그때 이야기를 하지. 자, 여하튼 이 사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적 분할 뉴스 때문에 주가가 오늘 5% 급락을 했고, 그죠?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통상 소액주주에게는 부정적인 흐름으로 다가왔고, 그죠? 물적 분할 때는 LG화학이 신설되는 배터리 자회사를 100% 지분 소유하기 때문에 기존 LG화학 주주들은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부분이 부담인데, 그래서 과거 삼성 SDI스가 물적 분할을 추진할 당시에 소액 주주들의 극렬한 반대도 사례도 있었고,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분할 후에도 분할 회사에 대한 지분을 유지하며 사업 가치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인적 분할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물적 분할을 한다고 법적으로 반대 이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단순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죠? 물적 분할을 하면 LG화학의 소액 주주는 분할 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끊기고, 자회사를 매각, 합병 등 추후 개편 과정에서도 대주주 외에는 개입이 어렵고, LG화학이 배터리 자회사를 분할한 뒤 상장한다면 LG화학은 배터리 섹터에서 분리되면서 기존 LG화학은 2차전지 성장성에 힘입어 상승했었던 성장 매력을 잃고 화학주로만 인식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5%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냐? 시간에서 한 1.6%, 2%더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LG화학이 분사 시 전지사업 부문에 대한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분할된 회사가 IPO 전까지는
LG화학의 배터리를 사기 위해서 LG화학 주식을 사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죠? 아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뭐예요? 곧바로 상장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다시 IPO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행여나 그 IPO를 하는 기간 동안 2차전지 주들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도 사시겠지만 LG화학 배터리를 어떻게 살 거냐고요. LG화학 배터리를 사려면 LG화학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IPO가 되면 몰라도 그 전까지는 그래서 주가가 상승 모멘텀도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하락은 미래 핵심 사업인 배터리 부분을 떼어낸다는 소식에 일시적인 실망감으로 주가 하락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분사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작년 연말부터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인적 분할을 할 거다라고 봤는데 물적 분할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겁니다. 그죠? 여하튼 위표가 아니라 아래표인데 LG와의 기업 가치가 저는 앞으로 더 상승할 거다. 분할에 대한 효과, 물적 분할에 대한 효과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악재라는 인식 때문에 매물이 출회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이 차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LG화학은 그죠? CATL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저평가 국면입니다. 왜 저평가가 되느냐? 배터리만 갖고 있지 않고 화학이니 뭐 바이오니 이런 쪽을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배터리로 분사돼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면, 그죠?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면 이 분사된 LG화학 배터리 회사 이름명은 아직 모르니까 그 부분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LG화학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고평가되어 있는 구역에서 물적 분할을 한다면 다소 부담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금은 절대적으로 고평가가 아니다. 글로벌 시장 마켓 1위에 위치해 있는 LG화학의 주가가 고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해도 단기적인 영향 부분에 주가 정도 하락 정도지 오늘 정도 하락 정도 했으면 됐지 크게 추가 하락할 요인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황유식 NH투자증권연구원도 이런 말을 했네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분할하면 경쟁사와 직접적인 가치 비교가 가능하다. 전사적인 가치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테슬라도 올라가는데 딱 고액이 나와서 이렇게 돌아 나아가야 될 위치에서 그죠?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했네요. 그죠? 참 여기서 추세를 잡고 돌아가야 될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못 가고 그죠? 잘 생각하시면 이때 JP모건의 고평가 리포트 때문에 하락을 한 거 저점 만들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다가 그죠? 또 테슬라가 급락을 하면서 지지부진 빠졌다가 테슬라가 반등하면서 다시 치고 나아가려고 하는 위치에서 오늘 분할 소식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시간의 약세이긴 해도 지금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 박스 라인, 하단 라인 그리고 이 중심 라인 부분에서 오늘 음봉이 이 중심 하단 라인인데 이 부분이라면 사실 매수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죠?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물적 분할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안 좋은 요인이긴 해도 이미 지금 사실 이사회에서 통과한다고 해서 주총에서 반드시 통과하라는 법도 없고, 그죠? 외국인 지분이 지금 30 몇 프로죠? 34%인가? 한번 보면.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반대가 있다면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35.8%네요. 외인들의 비중이. 그죠?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그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할의 좋고 나쁨보다 그러한 요인들도 일정 정도 선행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바라보는 부분이고, 또 과거에, 사실은 과거에 LG화학이 또 LG생명과학이나 LG생활건강 이렇게 분할할 때는 인적 분할을 했었거든요. 응? 그래서 이번에 배터리 쪽 라인 부분도 당연히 인적 분할을 해서 주주 구성원들의 큰 변화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라고 봤는데, 그죠? 이게 정말 주주가치 제고 맞아요? LG화학 경영자분님들? 그죠? 이 사회에서 기존 주주들에 대한 당근도 주셔야죠. 그죠? 정말 상생을 해야지. 그죠? 회사를 위해서 그 회사를 투자한 소액 주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건 그건 정말 안 좋은 거죠. 하여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너무 물적 분할에 대한 그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진 부분에 대한 부담 부분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